대조하라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에게 자 이런 인연을 만나야만 안정하는데 아니다. 그럼 무조건 미래 기약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건 뭐냐? 운의 작용이나 장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운에서 채워준 것은 운이 끝난과 동시에 바이바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오랫도록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팔자에 있는 그 각본이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인연이 오래 가게 되고, 운의 간섭은 그 글자의 작용을 운에서 조금 왜곡시키거나 또 변형시키거나 이런 정도지 완벽하게 자기 틀을 밖의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다. 그건 일평생에 한 번이에요. 아주 나쁜 최악의 운이 왔을 때, 그 모양새를 유지할 수 없는 나쁜 운이 왔을 때, 아시겠죠? 네. 그것만 보면 돼.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이게 명칭된 이 구조주의적인 이해다. 구조주의적 이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강약론적인 이해가 아니고 구조주의적 이해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왜 쓰이느냐.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갑일주들이 자,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에 다른 곳에 관이 없다고 합시다. 다른 곳에 있는 관은 뭐 하나쯤 있어서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있어서 다른 형태로 변형된 형태의 관을 쓴다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올해 축년을 만나서 기축년을 만났죠. 그죠? 예, 기축 만나면 올해 천간에 정제, 지지에 정제, 천을 귀인.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제는 뭐냐면 조직사회에서 정제가 세력과 무리를 지으면 녹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물의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통상 조직사회에서 발전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왜? 땅바닥에 있는 이 신금을 위로 착 들면 뭐가 돼요? 경이 되죠? 네. 자, 경이 축을 만나면 뭐가 돼요? 입고가 되죠. 그죠? 경이 입고가 돼버리니까 조직사회에 잘 머무는데 그 조직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위태로워지거나 아니면 그 조직사회에서 나의 그 입지가 어쩔 수 없이 뭐냐면 그 관을 내가 내놓아야 되는 상태. 이런 상태로 결국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라진 거는 관인데, 사라진 거, 입고한 거는 관이 갔는데, 괴로운 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잖아요. 그죠? 죽은 건 서방인데 누가 괴로워? 그렇게, 마누라가 괴로워. 이게 뭐 희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짤 이야기 나오죠. 그죠? 내 인생에 짝지어 쓰던 음양 관계가 상대 것이 없어지니 내가 할 일이 없어지고, 그죠? 전쟁터가 없으니 군인이 밥을 굶고, 바다가 마르니 어부가 밥을 굶고. 그런데 전쟁터에서 군인은 죽고, 어부는 어디서 죽는다? 바다에서 죽는다. 이게 희귀론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른 거는 바닷물인데, 통곡은 어부가 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렇게 보통 건강을 따질 때의 강약론은 필요해요. 건강을 따져 나갈 때. 그러나, 세속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직업 분야라든지, 경제적인 성취가 뭐냐면, 사라진 건 돈이 사라진 것이요. 그죠? 괴로운 건 내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약국에 가면 써놨어요. 약국에 뭐라 써놨냐면, 첫 번째, 뭘 잃으면, 재물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죠? 건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 건강에서는 사실은 강약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강약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근데 건강하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만 하면. 인생은 뭐냐? 눈 뜨자마자 또 재관을 찾기 위해서
뛸 수밖에 없게 돼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재관이 어떻게 펼쳐지고 닫혀지느냐. 그것과 소통하는 어떤 인자가 무엇이냐. 이것만 잘 따질 수 있으면 직업 분야, 계급장애 등급,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성취 여부, 이런 것들이 그냥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 되시죠? 예. 자, 이 정도 하면 뭐 지장간 가지고 연결해서 보는 것 대충 정리가 되시죠? 예. 맞나 안 맞나 따져보셔요. 그걸 따져보시고 또 따져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럴수록 뭐냐면 이게 학문이 맞나 안 맞나가 검증이 더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 강의 시작한 지 벌써 한 17년 돼요. 17년. 됐는데, 한 10년째쯤 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해드리고, 그분들 다 명리 공부 5년, 10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그 비유로 들자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여러 가지 논법들을 보고, 비유를 들자면 본인들이 보병부대에 있다가 공수부대 와가지고 이 훈련받은 기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칼이 잘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안 들어가면 들고 오세요. 들고 와. 자,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아쉬움은 따르는데요. 자, 잘 가보세요. 이제 신사를 가지고 우리가 8차에서 이제 직업 분야를 꿰뚫어 나가는 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신살. 보통 이제 한 1980년대 전후부터 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나온 책들은 대부분 다 좀 신사를 배격하는. 물론 그 전에 그 적천수라든지 공통보감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그 각종 신사들에 대해서 대체로 좀 비판적 입장에 서 있고 그 책들을 그 답습 정리한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사를 좀 무시하는 어떤 경향성이 많았어요. 많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 막 육친만 팽팽팽팽 돌리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록에는 막 육친 부분도 제가 상당히 육친을 4번 정리해요. 지장간도 한 4번 정리. 그러니까 한 단원마다 한 번씩 또 튀어나와요. 12운성 그것도 3번. 삼합도 거듭 3번. 그러니까 신살이 그 별거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운명이라든지 똑같은 기중을 흘러가더라도 그 신살적 차이에 있어 삶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죠. 이 다른 걸 도대체 뭘로 설명할 것이냐. 그게 옛 사람들이 자기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활자 해석에도 그대로 유효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천재반이기 때문에 저하고 딱 1시간 만에 신살 공부를 끝냅니다. 딱 이렇게 썸머리를 잘 해보세요. 신살의 종류. 자, 청간, 청간지지, 지지지지. 이렇게. 자, 청간끼리 신살은 뭐, 긍정적 작용은 뭡니까? 긍정적 작용은 신, 그 다음에 부정적 작용은 살,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청간끼리 기본적으로 청간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청간충은, 사실은 청간끼리의 의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해석의 어떤 틀로 삼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충이라고 하는 당연히 형성되죠. 형성되는데 천전유자이라도 아시죠? 천전은 유자이라도 지전은 급이어하라. 천전은 청간끼리는 충이 발생하더라도 유자에 비록 스스로자 풀해자 스스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청간은 뭐라고 했죠? 명이랬죠. 명이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뜻. 또 정신이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참 미워해도 아니면 말고거든요. 그죠? 욕도 못하나. 말이 그렇지. 그죠? 이렇게 갈등 국면이 생긴다 하더라도 천전, 하늘끼리 충이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풀어줄 수 있는 요지가 있고 지지는 지전은 급이어가 그렇게 급하기가 불과 같다.
그래서 지지끼리 부딪히는 것은 뭐냐? 유형, 형태를 갖춘 놈의 운동 방향이 다르면 부딪히면 뭐예요? 반드시 그 부딪힌 결과물이 새로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말로 막 한 거하고 주먹이 오간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주먹이 오가면 진단서 끊어요, 못 끊어요? 진단서 끊죠, 그죠? 그러니까 지전은 반드시 그 충의 결과와 현상이 있고, 천간은 뭐냐? 서로 욕만 하고 막 사태지로 차 운전하다가 야이 봐봐 이러면 그 끝이죠, 그죠? 이래죠. 그래서 천간충을 아주 중요한 그 신사로 다루는 텍스트를 보시더라도 제 견해는 뭐냐? 그런 어떤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 정과 개가 드러났으면 에고몬이나 이게 천간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천간에 그냥 편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합에 의한 어떤 자기도 지금 사실 설명을 붙이긴 한데 일단 합 두시고 그 다음에 삼기 있죠. 삼기 천상인중 아시죠? 예, 삼기가 채워진다는 것은 어떤 하늘의 뭐냐면 순일한 방향성이 짜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순일한 방향. 그러니까 천간은 주로 뭐냐면 주로 정신적 국면이라 했죠. 정신적 국면, 명분, 그죠? 그 다음에 실력 행사라기, 몸으로 실력 행사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언어죠, 언어. 언어적인 측면. 언어. 이게 말이다, 이거죠, 말이다. 구호, 말, 정신, 이런 것들끼리 구매인데, 삼기가 제대로 채워졌다 하면 뭐냐면 정신적인 순일성, 또 그 다음 평형성 이런 것이 그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 간무경 그죠? 신행계 그 다음에 을병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간지지 신사에서는 천간과 지지의 최초 결합에 의해서 오는 것이 뭐예요? 최초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공망이죠, 그죠? 공망. 그 다음에 이게 신살로 따로 분류하기가 그렇긴 한데 12운성 있죠? 12운성. 그 다음에 각종 천을, 각종 기인, 뭐 문창, 그죠? 뭐 복성, 태극, 그 다음에 천을, 뭐 기타 천간지지의 결합에서 생기는 많은 어떤 신살들이 있죠. 그래서 각종 귀인 또는 신살들이 만들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는 이제 좀 지지가 사실은 신사를 다룰 게 많죠. 지지 신사는 자, 합, 충, 형,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파까지 무평파. 자, 합은 빠져나와서 뭐예요? 육합, 그 다음에 방합, 삼합,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모양새에 기이한 어떤 즉 지장각끼리 견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이한 합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직업론에 이제 많이 이제 연결돼 쓰이는 것은 저 신살들 중에 이제 신살 논리를 직업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것들이 많이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천간에서는 이게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예가 많지 않고 직업론에 연결했을 때 보이는 것은 그 공망, 12운성, 그 다음에 기인, 그 다음에 합, 충, 형, 요 정도를 제일 위주로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정도의 작용이 가장 그 사람의 직업적 패턴에 간섭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간섭 많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죠. 이게 지지지지끼리 그 작용 중에서 빠뜨린 거 있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지신사는 12신살 아시죠? 12신살. 12신살. 이것도 해석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는 어떤 신살이다. 그
그래서 요 정도는 이 귀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작용이 오고 뚜렷하게 검증이 되는 게 천을기인이에요. 천을기인. 물론 다른 어떤 문창기인이라든지 금녀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해석에 많은 어떤 그 근거가 되지만 작용이 활발하고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들은 이러한 어떤 신사들의 작용이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작용 중에서 이제 합은 반드시 쓰이는데 합은 뭐 다 쓰이죠, 그죠? 육합은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 개념을 정립해 주세요. 음양합이다, 부부합이다. 부부합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음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편이 와서 어떤 행사에 참석했으면 부인이 거기에 참석한 것에 준하여 봐줘요, 안 봐줘요? 봐주죠, 그죠? 부인이 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남편이 참석한 걸 보아서 항상 뭐냐면 서로 간섭해서 서로 딱 붙어 있는 부부와 같은 작용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방합은 뭐냐면 형제합 정도로 보면 됩니다. 형제합.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피를 나눈, 그러니까 중간에 형제가 인묘진이죠. 중간에 형제가 인묘진인데 인이 맏형이고 그 다음에 묘가 중형, 진이 막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가을이 덤비면 자 봄끼리 서로 뭉친다, 떨어진다. 그렇죠, 봄끼리 뭉치고, 그죠? 결국 뭐냐면 외부적인 어떤 그 대항, 충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강력하게 뭐냐면은 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봄으로 돌아가 버려서 우리는 뭐냐면 목일가다, 그죠? 일가다. 즉 외부적인 자극을 주면 더 뭉친다는 거죠. 자, 이게 개념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뒤에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삼합은 뭐냐면은 사회합이다. 사회합. 사회적인 합이다. 즉, 직장이나,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활동, 무대, 일, 이런 것에 관여하는 합이기 때문에. 자, 인호술은, 자, 그러니까, 제사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묘진 삼형제가, 이 충간에 종갓집에 모이지만, 평상시에 출근은 어디로 하고요? 이는 어디로 가요? 인호술 화국으로 가서 출근해가지고 나는 불을 장생, 그죠? 그 다음에 해묘미는 뭐예요? 묘는 뭐냐면 해하고 뭐냐면 이게 목의 왕국이죠, 그죠?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목의 왕국을 내가 리드하는 어떤 존재가 되고, 그다음 진은 출근을 어디로 한다? 신자진으로 수간에 간다, 수간에. 그죠? 아니, 뭐, 겨울 동태에서 동간에 출근이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비상 상태가 오면은 어떻게 다시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기결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충오면, 자, 충오면, 인호술에 좌오상충을 하면, 요 삼합은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이 합은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 그 다음에 인묘진인데 신이 중하면 어떻게 돼요? 신이 중하면 인묘진이 깨진다, 안 깨진다? 예?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예. 요 놈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팔자 안에 인묘진이 모두 드러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유년을 갈 때 신유술 오늘 지나갈 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변동술을 그냥 예를 들어 주거변동이라고 합시다. 주거변동 하면, 자, 어느 해가 되어야만 이동변동이 결국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중하면, 요놈들 확 안겨붙어서 목운동으로 더 강화한다 했죠. 가운데 거 또 중하고, 그 다음에 술이 가서 맨 마지막까지 충을 해야 그때서야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인오술이었으면 이게 원숭이 신 오자마자 덜렁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왜요? 사회적인 합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이기 때문에. 즉, 요건 뭐냐면 그 고스톱 치려고 모임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고스톱 치려고 왔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판을 걷어야 돼요. 계속 쳐야 돼요. 예, 빨리 판을 걷어야죠. 그죠? 빨리 판을 걷어버리기 때문에 삼합은 충에 의하여 쉽게 분리 이선하고 방합은 뭐냐면 그것이 무리지어서 충을 하더라도 계속 두 인자를 결국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충을 만날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장렬하게 어떻게 한다고 전사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기이한 합도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신하고 뭐 묘사이에, 을하고 경하고 만나는 것과 같은 뭐 효과가 숨어 있다 뭐 이런 것들 몇 개인데 실제로는 많이는 안 쓰여요. 대체로 경인될 수 있거나 뭐, 어떤 관계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인데, 합의 해석은 뭐냐? 합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목적으로 한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합이 팔자 안에 어떤 천간이든 연지든 월지든 상관없이 아까 어느 분이 병호생 팔자의 신사년에 병호생 여자가 신사년에 뭐 시집을 가서 자식을 덜렁 놓았다 뭐 이러고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천간에 합이라도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합이 있어서, 합이라고 해서 그 조건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한 무조건 생산이에요. 생산, 신출. 신출내게 하죠. 그죠? 예, 신출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발생한 뜻인데, 물론 그 팔자 원국에 월이나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요것만 가지고도 기초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인이 무엇을 자, 이 합은, 천간에 합이 있다는 것은, 요새 그러니까 충보다 더 무서운 게 합이거든요. 충보다. 그러니까, 쌈박질은 계속해라. 계속 싸워라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K1 이거 보시면, 이종격 투기는 가끔 보시죠? 한 3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쉬죠, 그죠? 더 해라고 해도 쉬죠? 그래서 오래 안 가죠, 충은. 그런데 합은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뭐예요? 서로 그리워하면 이건 25시간 근무라. 하루 종일 I love you, I want you, I need you, 그냥 오직 너 생각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합이 더 미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합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되는데, 이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요 사가 뭐냐면 12신살로 망신이에요, 망신. 망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망신살이 쫙 뻗쳤다잖아요. 그죠? 그게, 저게 왜 망신이냐를 사실은 이제 삼합을 공부를 해야, 삼합을 쫙 펼치면 여러분들이, 저래서 망신살이 걸리는구나. 저래서 도화살이 걸리는 이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지금 못하고, 망신의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좀 묻어버려야 될 것, 덮어두어야 편안할 것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 이게 망신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혼기에 있는 여자들은 오히려, 남자들이 와서 자꾸 뭐냐면 속살을 보여달라. 즉, 보여주기 싫은 곳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그 망신이 되는 것이고, 또 망신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혼인이라는 연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망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녀가 망신을 당한다 하면 남자가 자꾸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그냥 옷을 벗겨보려고 하고 이런 게. 근데 이상하게 그걸 또 반항을 못하게 또 상황이 설정되고, 이게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보통 혼인을 한다, 또 뭐냐면 자식을 낳는다. 즉, 자기 작품을 낳는다. 이렇게 예술가가 자기가 속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을 쫙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보여주게 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
이야, 멋있다. 너무 좋다. 이랬을 때 그 작가가 뭐래요? 부끄럽사옵니다. 그죠?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속의 것을 담아두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서 들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구설수가 온다든지 또 몸이 좋지 못해서 질병이 드러나서 결국은 또 병원 출입을 하면서 속살을 자꾸 드러내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망신살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12신살의 그 작용에 의해서 결국 그 직업 분야나 활동 양상이 크게 이제 짜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충은 뭐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충은 물론 충에 의해 파괴작용도 당연히 있지만 둘 다 움직이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 움직이게 한다. 또 우리 밖에서 오는 충은 뭐예요? 스파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스파크를 일으킨다. 즉 자동차에 시동을 갖다 걸면 어떻게 해요? 시동을 탁 걸면은 그죠? 충돌을 자극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자극을 줘서 운동하게 한다. 하게 한다. 자극을 줘서. 주로 이제 둘 다 움직이게 한다는 게 주로 역마살로 하죠. 역마살. 역마살 인자로 써먹어서 역마에 관련된 게 뭐냐면 한쪽은 항공, 해운, 조선다. 근데 그 글자도 역마도 이제 어떤 충의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가감을 하는데요. 일단 크게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형은 뭐냐면, 뭐 책마다 뭐 설명 다르지만, 서로 형태를 양보하여 새로운 용도를 채운다. 새로운 용도를 채운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는 행위가 수술이 그런 어떤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몸의 어느 부분하고 이 부분 저 부분이 서로 비틀려져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이쪽 거 좀 깎고 저쪽 거 좀 깎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생긴 형태나 모양이 이렇게 어긋나 있다면 제대로 그 짝을 이렇게 채울 수 없는 구조다. 이럴 때 이쪽 거를 조금 깎아내고 이쪽 걸 좀 메워 넣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양쪽의 형태를 어떻게 조절해서 그 용도를 채우게 한다 하는 거죠. 이것도 실제로 우리 직업론을 해석할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직업론을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신살 종류만 해도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게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기로 하고 직업적으로 그 사람의 직업 특성을 연결해 가지고 그대로 해석에 갖다 붙이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붙여보죠.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합은 뭐냐면 합의 의미는 뭐냐면 조화력이다. 이렇게 보면 조화력이네. 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나서 없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만나서 없어진다가 아니고 지지에서 예를 들어서 묘술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묘하고 술하고 화를 갖다가 이제 견인 이끌어낸다 이렇게 봤을 때 묘가 없어지고 화가 되고 술이 없어서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묘도 있고 술도 있고 그 다음에 화를 생산하는 조건을 방해하지 않으면 수시로 그 화를 견인해내는 생산해내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금방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희귀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게 이제
합에 의한 탑을 만들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합의 용도를 다 채울 때까지 천천히 소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뒀다 해서 절대로 그 역할이 쉽게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한 거죠. 자기 고유의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대충 이 표를 정리를 하셨죠? 그럼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천간에 있는 것은 그 실제로 그 직업 분야로 연결할 때는 보통 이제 이 명이죠, 그죠? 명을 이루냐인데, 명을 이루냐 말 그대로 자타공인이에요. 자타공인. 그러니까 남도 나도 모두 인정할 만한 수준의 형태를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했던 그 지장판 편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여를 하는 어떤 조건. 그게 이제 대체로 격으로 치면은 격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투간에 의한 성격이죠, 그죠? 투간에 의한 성격이 이루어져 있느냐 마느냐를 따지는데, 실제로 그 투간이 되어서 성격이 될 만한 정도의 반듯한 팔자들은 물을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이 많이 대충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오면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결론을 갖다가 쭉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미안하지만 그런 팔자가 별로 안 온다 하는 거죠. 일단 기준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성격의 그 여부를 따지고, 자타공인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느냐, 그 다음에 유명이냐 무명이냐 이걸 따지는 어떤 근거로서 참조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사주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공망이에요. 공망자. 천간지지에서 공망. 그러니까 비일공자의 망할 망자죠, 그죠? 뭐 공망의 형성 원리나 그 모양새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공망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 그 용례와 적용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망은 뭐냐면 간단하게 전시간에 정리했지만, 형태는 있으나 기능이 없다. 그 다음에 오행적 작용, 오행적인 기운은 있으나 말 그대로 뭐 기능, 작용은 없다. 이런 정도로 일단 크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행적 기운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건강에서 체질 분류 이런 걸 해나갈 때는 그 오행을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이 공망이면 저 불기운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없는 걸로 봐야 돼요? 불기운도 없다? 그러니까 영천에 태어났다는 계절적인 기운은 그대로 있죠. 예. 근데 뭐냐면 육친적 기능이나 작용은 없다, 그죠? 이게. 그래서 육친 따지면 평가해야 되죠, 그죠? 평관의 어떤 기능이나 작용은 없다. 근데 사실은 완전 없는 게 아니고, 구멍이 나서 메워 넣으려고, 채워 넣으려고, 많은 어떤 동작이 가해지고, 그 동작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기능이나 작용을 다 하지 못한다. 이게 아주 이제 정확한 그 공망의 기능에 대한 어떤 해석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기능의 작용이 일단 없다. 단순화시키는 것도 작업이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다뤄봤던 게 뭐냐면 무자법에 준하는 것들 무자론 했죠, 그죠? 없다는 것. 자, 없다는 것의 의미. 없다는 것은 뭐냐면 뭐 제한적으로 결국은 나머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없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라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작용이 이 공망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없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없는 것보다 그 더 나쁜 작용을 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공망은 직업론을 할 때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망의 여부, 그 공망이 무엇이 공망하였느냐, 이런 것을 꼭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관이 공망이라면 어떻게 해요? 젊은 날에 자기가 그 관을 채워 넣기 위한 노력이 2배, 3배 가해진다는 거죠. 2배, 3배. 2배, 3배 가해지는데 그 2배, 3배 가해지지만 그 용도를 제대로 채운다, 못 채운다? 네, 다 못 채우게 되죠. 결국 조직사회에 가다가도 결국 직업 정변을 하게 되고 결국 다른 육친적인 환경으로 자기가 옮겨가게 되는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없는 것에 준하여 보는, 그래서 없는 것에 준한다. 또 2번 손이 가서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도 봅니다. 형태를 갖춘다. 그러니까 이 현관이라고 하는 조직성인자에 참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개인적인 노력을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해서 시험을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2번 봐서 채우긴 채웠는데 그래도 그 꼴이 완전하지 않다. 또 그 용도가 아주 항구적이지 않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적으로 이 공망 요소를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해석의 어떤 키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해되시죠? 워낙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하니까 막 노트는 열심히 하는데 가만있어 이게 뭔가 사실은 이제 거의 천재론 수준으로 지금 진도를 뽑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사 하나 이게 한 3개월 걸리는 3개월. 일주일에 최소한 한 3시간 이상을 할애해서 3개월 강의해도 다 못할 분량을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짧은 3시간 만에 우리가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직업론에 많이 걸려드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운성 부분에서요. 12운성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진도를 빨리 빼면요, 눈빛에 힘이 싹 빠지거든요. 진도를 천천히 하면 눈빛에 힘은 들어오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참 이 강의라는 게 눈빛 봐가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호흡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요. 자, 그럼 12운성. 자, 12운성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그 텍스트에서 보면은 12운성 자체를 이렇게 채택하지 않는 거죠. 채택하지 않는 책들도 많이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86년도, 7년도 때, 12운성 볼 필요 없단다. 공부할 거 줄여준다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봐도 된다고 하면서 다른 거에 치중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87년도에 이제 실제 실관을 수 없는 케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까지 여러 가지 그 샘플 테스팅을 해보니까 12운성이 엄연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샘플도 아까 보셨죠, 그죠? 갑실에 태어난 사람이
기축년을 만났을 때 아까 샘플 보시죠, 그죠? 일반적 형태는 정제, 천을 기인이 들어서 재성의 등급이 올라가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작 뭐예요? 신이 어떻게 해요? 축에 그 임묘하는 작용이 발생함으로써 조직 사회의 환경 입지가 크게 쇠퇴하고, 그러니까 요 오늘 해석 못하겠으면 그 다음 걸 보라니까요. 그 다음 걸 항상 난 모르겠다 막 12운성 복잡해서 모르다 싶으면 그 다음에 가면 돼요. 경인년에 인신 삼충을 해서 그죠? 결국 관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 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요 충년의 하반기에 들면 이미 경금이 어떻게 해요? 크게 쇠락하는 작용이 구체화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조직사회에 바뀌는 것이 인연이라 할지라도 이게 충년 하반기부터 이미 그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2운성이 사실은 12운성을 모르면 심하게 표현하면 이게 너무 인생 그냥 완전 그냥 눈태 때리는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12운성을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포태, 음포태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왈가왈부가 많은데 제가 정리한 바로는 양포태, 음포태가 엄연히 따로 분리하여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는 샘플 한번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자, 요런 연월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무엇을 제로 취한다고요? 요 월에 있는 그죠? 월 정제를 갖다가 제로 취하겠죠. 제로 취하는데 남자라면 대운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대운이 어디로? 인축자해. 여기에 천간을 붙이면 개축년 같은 거 당연히 을묘가 바로 붙는다, 그죠? 자, 을묘를 붙여서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우, 무신 이렇게 흘러 들어가 있죠. 자, 이 사람이 대체로 요 20대 중반이나 초반 중에 걸려있는 대운이 이 개축 대운이나 임문 막 들어올 때겠죠, 그죠? 그 운이 들어오는데, 자, 요 운에 오행적으로는 생금으로 따지면 해자축이 수에 속하고, 묘가 목에 속해서, 수가 목을 도우니, 재가 건왕하고, 그죠? 재성이 건전한 모양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관의 사례에 보니까 오히려 이때에, 질병이 와서, 부득이하게 사별을 하는 경우가 5케이스에 3케이스. 그 다음에 한두 케이스는 결국은 서로 그 인연이 멀어져서 한 집에 살게 되지 않는 모양으로 지내게 되더라. 그리고 까닭이 뭐냐. 그래서 그런 수많은 어떤 사례나 케이스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엄연히 뚜렷하게 양포대와 음포대의 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에서 보세요. 이게 도끼묘차가 뭐라고요? 살아있는 나무다, 죽은 나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엽. 등나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와 우리가 음력 5월 봄부터 음력 5, 6월까지 쫙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녹음이 전부 다 을목의 작용인데, 그죠? 이 을목이 무엇을 만나면 축, 자, 해 이런 것을 만나니까 펼쳐져요, 오히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동지달, 섣달, 그죠? 음력 10월 달에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 이거죠.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마누라가 말라 비틀어지는 격의 질병이 걸리는데,
폐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폐암이 온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몸이 마르는 모양의 질병 양상에 대체로 노출되어서 결국은 그 사별을 하더라는 거죠. 저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 학문을 감지학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우리 오행적인 어떤 이해로서 이걸 수과목을 도운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만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남은 인생을 갖다가 크게 어긋나게 해석을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12운 성이 워낙 설명할 게 많아서 이걸 지금 다루면은 다른 걸 하나도 지금 못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금 쉴까요?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